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0명 안팎을 유지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올 겨울 다시 대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자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전병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흘째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은 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네. 4주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효과에 힘입어서 지역사회 환자 발생은 계속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네. 현재 9명인데요. 그중에서 5명은 해외 유입 환자, 네. 4명이 지역사회 감염, 그리고 수도권 환자는 4명에 불과한 그런 양상입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안정적인 상황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또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신규 확진자의 25%가 방역망 밖에서 발생하는 만큼 2차 대유행도 항상 유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4명 중에 1명이 이 방역 당국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럴 경우에 이들 환자로 인해서 혹시라도 모를 집단 발병 양상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늘 개인위생 수칙 철저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해외 유입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가격리 이후에 이제 추적 관리도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4월 1일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해외 유입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가 됐죠. 네. 그 이후로 해외 유입자들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가족이나 지인들에 있어서의 2차 감염이 국한이 된 상황. 네. 어떻게 보면은 해외 유입자들에 대한 관리 역시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족 간의 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가족 간의 감염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이제 경증 환자들 처음에는 자가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가 바로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으로 별도로 격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가족 감염, 지역사회 감염의 경우를 완전히 차단을 한 것이죠.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해외 유입 경우에도 이 자가격리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제일 좋은 점은 오히려 이 자가격리 과정에 가족들이 다른 곳에서 생활한다면은 훨씬 더 이 안전하게 이 자가격리자들이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흘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9명입니다. 이제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또 올 겨울에 대유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현재는 북반구에서 이제 환자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겨울철이 들어오는 남반구에서 다시 이제 또 환자가 발생을 한다면은 그에 따라서 또 북반구가 겨울이 될 때 남반구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가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남반구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의 변이 양상도 우려를 해야 되고요. 네. 또 특히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감기 또 인플루엔자,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요. 특히 또 겨울철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 또 이 대규모 또 이 군집 생활, 그리고 또 면역력 자체가 아직까지 취약하기 때문에 네. 겨울철에 대규모 발생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게 아예 독감처럼 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2020년도 첫 해에서의 환자 발생 양상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네. 지켜봐야지 2021년도에 또 다른 코로나가 생길지 아니면 같은 코로나가 생길지 그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네. 전문가들이 그 바이러스의 양상을 관찰한 이후에 아마도 이제 토착화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프로야구 소식도 한번 해보죠. 야구 좋아하신 분들 이제 개막 소식 많이 기다렸을 텐데 앞서 이제 서봉국 기자가 이제 잠실 경기장 나가서 이제 리포팅도 했지만 네. 오늘부터 연습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일단 관중들이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소위 네. 말하는 무관중 경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심판진들이 전원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요. 네. 위생장갑도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그아웃에 있는 선수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동료 선수들에 대한 응원이 이루어지고 네. 또 뭐 배트걸, 보이, 뭐 이런 볼보이 뭐 전부 다 이제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선수단들은 그 다른 이 진행 요원들과 완전히 동선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도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선수단 감염에 따른 시즌에
어떻게 보면 좀 망가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예방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 이제 선수단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지만 아마도 치어리다가 응원을 또 도와주는 그런 것들도 또 이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개막은 하지만 경기장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을 하고 또 안전 수칙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뭐 선수 간의 단체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이제 벤치 클리어링하는 네. 과정에서 이제 이 비말이 또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KBO에서 논의할 때 이 선수단들이 심판에게 항의를 하거나 또 벤치 클리어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마스크 착용을 하게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은 향후 이제 경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잦은 빈도로 이루어지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선수단들에게 요구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일단, 또 네. 선수들 계속해서 이제 발열 체크를 통해서 이상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격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접촉이 되더라도 어떤 이 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점 네.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무관중 경기로 개막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는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야구 팬들 같은 경우에 직접 경기장에서 이제 그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응원도 하고 싶고 이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관중들, 일반 시민 스포츠 팬들이 이제 실제 야구장에 가서 이제 관람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정부 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네. 현재는 이제 고강도에서 2단계인 일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그런 형태의 지침이 마련이 되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진입하게 되면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이 프로 야구라든지 축구의 경우에 단계적으로 선수들과 또 이 팬들이 함께하는 네. 그런 형태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처음부터 모든 관객들이 입장하기보다는 전체 관객 대비 뭐 10%, 20% 단계적으로 입장을 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에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이 지금 KBO 자문위원님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네. 계속해서 자문을 지금 제가 해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KBO 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관련해서? 네, 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주 1회 네. 관련 이제 이 TF를 이제 구성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네. 또 실제 현재 구단에서 연습 경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사례별로 저희 분석을 하고 네.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연습 경기와 또 본 경기에도 적용토록 그렇게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네. 단계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응원단의 장내 응원도 추진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게 없을까요? 네, 일단 그 관중들은 이제 한 명도 없지만 예. 네. 선수단들의 그 어떤 게임에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 구단이 그 운영하는 그런 치어리더 네. 응원단을 이제 입장을 해서 경기장 내에 흥을 돋구는 이제 그런 예. 역할을 하겠습니다. 선수단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구단은 자체 구단의 모든 인력들을 이 코로나19 소위 말하는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네. 한 명의 환자도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내용도 한번 좀 짚어보죠. 이제 국내에서 생후 27일 만에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가 이제 바이러스 배출량을 봤더니 이제 엄마보다 이제 최대 100배나 많았다는 보고가 지금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내용인가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네. 27일 된 그 신생아와 어머님이 이제 같이 입원하는 동안에 신생아와 어머니의 혈액이라든지 호흡기 검체, 소변, 대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의 양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생후 그 입원 10일째 되는 그 기간에 이 신생아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네. 어머니의 바이러스 배출량보다 100배가 더 많은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신생아의 경우에는 혈액과 그리고 또 호흡기 검체, 대변, 소변에서 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반면에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 혈액과 호흡기 검체와 대변에서만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신생아가 아무래도 면역 체계가 더 완성되기 이전 단계이다 보니까
바이러스의 그런 이 증식이라든지 예.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생아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한 만큼 더 세심한 관리가 들어가야겠죠. 네, 이번 그 생후 27일 된 그 신생아가 입원한 기간은 15일입니다. 네. 이 15일 동안에 뭐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체중 증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수유를 하면서 네. 아이의 상태를 관찰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15일 만에 바이러스가 음전이 돼서 네.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이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생후,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 감염된 사례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 어머님이 아이를 분만할 때 소위 말하는 네. 그 수직 감염, 그렇죠. 수직 감염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 국내에서는 수직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가 된 게 없다는 말씀. 네, 그리고 또 네.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네. 이 태반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달될 수 없는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산에서 26일 만에 지역 감염 사례로 기록된 부녀의 사례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간호사인 딸이 병원에서 감염된 뒤에 네, 잠시만요. 교수님 지금 잠시만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4월 2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83명이며 이 중 8,213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확진자 중에 해외 유입은 1,011명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9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9명이고 격리 해제는 99명 증가한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한 분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사망자에게 심심한 조의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유가족분들에게는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총 9건의 신규 발생 중에서 지역 발생이 4건이고 그 4건은 서울이 1건, 대구가 2건, 경기도가 1건입니다. 전국적으로 81.0%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는 여전히 해외 유입이 57.1%이고 이 해외 유입과 관련된 것이 8.0%로 가장 많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집단 발생 사례의 추가적인 변동 상황을 보면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접촉자 중에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 과정에서 1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소재한 제2미주병원에서 동일 집단 격리 중이던 환자 및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 중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역시 대구에 소재한 파티마 병원에서 접촉자 자가격리 해제 과정을 위한 검사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범정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고 내일은 방역 물품 또 기기 분과에 대한 분과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분과회의를 통해서 치료제, 백신, 방역 물품 및 기기 등에 대해서 수급 대응 그리고 국산화 방안이라든지 또 연구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5월 5일까지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실 경우에도 출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 대장을 작성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자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동시에 소독 그리고 환기를 철저히 시행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밀폐되거나 밀집된 장소를 방문할 때에는 안전한 거리인 2m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 씻기 또는 손 세정제 사용을 잊지 마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과 관련해서 말씀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역 당국으로서는 지금 이 순간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생활 방역으로 이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환자 발생 수준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주간 국민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힘입니다. 그 기간 동안 생활방역 수칙이 투영되었고 또 질서 있게 치루어진 총선이라든지 여러 일상 속에서 감염병 예방 활동을 적극 실천해 주신 결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감염병이 통제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규모는 작더라도 일부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결고리가 불명확한 산발적 발생도 비록 숫자는 작다 하더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 당국에서는 언제나 예상 못한 폭발적 발생이 증폭 집단을 통해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유리한 상황을 짚어보자면 밀집도가 낮아지는 하절기로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해외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다는 점, 일선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의 높은 신고 의식과 높은 진료 수준, 그리고 충분하고도 정확한 검사 역량, 더군다나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험이 우리의 유리한 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불리한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제와 백신이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시간이 흘러 여름을 지나가면 하반기가 될수록 밀집도가 높아지는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심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생활 속 방역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장기화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연구 개발을 본격화할 그럴 시기입니다. 먼저 방역 대책으로는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역학조사, 환자관리 체계, 그리고 연구 개발 등 분야별로 대책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생활 방역과 관련해서는 지침을 오전 발표 때도 나왔습니다만 세밀하게 점검하고 각종 조사 분석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책을 강화하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구축 등 인프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부터 맞이하는 시간들이 다음번 유행을 준비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임을 인식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브리핑을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전문가 대담 이어가기 전에 주요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5월 5일까지죠.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를 부탁한다는 방역당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 간 2m 거리를 유지하고 손 씻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덧붙여서 최근 환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폭발적인 감염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어서 당분간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부녀 확진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딸이 간호사인 딸이 병원에서 감염된 뒤에 아버지에게 옮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호사 딸이 근무했던 곳이 대구 요양병원에서 옮겨온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했던 병동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예. 9명의 확진 환자가 부산 의료원으로 이송이 돼서 이 간호사는 그 병동에서 직접 환자들을 관리했던 그런 그 의료진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환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환자의 어떤 비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간호사분이 그 가정 집에 방문하면서 아버지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뭐 병원 이 교회 활동이라든지 학교 활동 등을 하면서 발열 증상이 있는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딸이 CT 검사를 했더니 네. 폐렴 소견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증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 가족들, 그 어머니와 아들이 또 음성이었고 또 이 초기의 접촉자들을 다 파악을 해서 약 1,000명 정도에 대한 확진 검사를 실시했는데 네. 다행스러운 점은 이들 모두가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잠복기가 이제 14일인 점을 고려했을 때 네. 계속해서 이들의 접촉자들에 대한 관리가 진행이 되면서 추가 환자 발생 여부도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될 그런 중대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외국 사례도 한번 짚어보죠.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부 코로나19 환자들의 신장 기능에 이제 장애를 일으킨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그 미국의 뉴욕 등 대도시 지역에 네.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한 20%에서 40% 정도 되는 환자들이 네.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신장 기능이 아예 망가져가지고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단순히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장을 직접 공격을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2차적으로 신장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 원인은 명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장에까지도 이상을 준다라는 네. 점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연구 결과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그 혈관을 공격해서 장기를 손상시킨다는 연구와도 좀 이어지는 내용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 혈류는 네. 우리 인체의 모든 장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다 도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혈관의 내피세포를 공격을 해서 혈관의 혈류 이동 양을 이제 줄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혈액의 공급을 차단하게 되는 그런 또 이 결과를 또 초래합니다. 결국은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모든 장기가 다 손상을 받게 되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중증으로 진행이 되고 사망까지도 이르는데요. 이러한 이 과정들이 혹시도 콩팥이 망가지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네. 그렇게 또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프랑스 사례 한번 보죠. 이제 프랑스 파리에선 수돗물에서 이제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이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리 시 당국 같은 경우에는 비음용수 그러니까 마시지 않는 물이니까 괜찮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네. 이 수돗물을 이제 그 정수하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그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되는 과정까지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폐수 등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다행스러운 점은 샘플 조사를 통해서 4개 지역에서의 그 이 상수도 수돗물이 오염이 됐는데 이 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음용하는 물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 거리 청소라든지 또 분수에 사용되는 관상용 그런 물들인데요. 네. 전부 다 이제 차단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음용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파리 수도 당국이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네. 예,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대규모 바이러스 면역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에 도입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네, 그 일부 이 지역마다 또 국가마다 현재 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네. 감염이 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항체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한 지역의 환자들 대상을 해봤더니 불과 3% 정도밖에는 항체 형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높은 항체 형성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네.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단 감염을 통해서 질병의 발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효력을 해보겠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태리도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전 단계로 한 15만 명에 대해서 항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이제 곧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각 시설별 운영 지침도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인데 간략하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생활 방역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그동안에 실시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그동안의 것들이 타율에 의한 강제적인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였다면은 이 생활 방역은 자율적 거리두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개인 위생 수칙 네. 예를 들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그리고 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제 적어도 사람들을 만날 때 2m 이상 거리를 계속해서 일률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우리 시민들이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자 차의과대학교 전병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